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이제 우량주 시간 사전 61번째 기업인데요. 드디어 테슬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기업부터 벌써 한 1년 넘게 쭉 해오고 있는데 101개 중에서 61번째로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비싸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드디어 지금쯤은 충분히 투자자들이 다시 검토해 볼 만한 시점에 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테슬라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따로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는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 추적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계셔가지고 웬만하면 유튜브나 또는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시는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투자 가치가 지금 있는지 이 부분에 뒷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개요랑 예상 실적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들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 세계 1위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주가가 한 1년 동안은 최근에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이상 그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를 고점에 사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구간들이 있고, 반대로 완전 초기에 사신 분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 주식 분할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30달러? 이런 35달러 정도에 사서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더 여전히 6배, 7배, 한 6배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 정도 이제 오른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300달러 근처, 250달러에서 300달러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한 30%에서 많은 50%까지 떨어진 이런 형태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난 투자자도 있고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제 이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는 이제 현재로서는 보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고, 이 정도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갖고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굉장한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보면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출액 사이즈나 이익 사이즈 자체가 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워낙 베이스가 되는 매출이나 이익들이 높다 보니까 그것들을 더 성장시키는 게, 성장률을 예전처럼 한 100%, 200% 성장시키는 거는 이제는 쉽지 않고, 앞으로 이제 한 30% 이 정도씩 지금 아직도 향후 2년 정도까지는 성장이 나오는 걸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성장률을 보인다는 거는 놀라운 성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고성장, 옛날에는 초고성장, 지금은 고성장주라고 하는 범위에서 이 테슬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에너지를 저장해서 변환해서 쓰는 이런 저장장치 산업들도 하는데, 아직은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기 자동차 판매가 메인이고, 최근에는 이제 한 1년 동안 자동차 가격도 좀 인하하면서 사실 이게 또 테슬라의 악재로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대신 가격을 낮추니까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다른 전기차 회사들의 실적들이 망가지는 이 정도의 어떤 시장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 보면 이제 미국이 한 5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22%.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가격 인하하자마자 바로 이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이런 탄탄한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국가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 기업의 스냅샷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좋은 기업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싸냐 비싸냐, 세 번째 주가 추세가 좀 좋으냐, 쉽게 하면 매매 타이밍을 좀 좋게 잡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좀 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요 진단 점수, 진단 점수라고 나오는 요 점수가 바로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량주냐 아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100점 만점에 78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 6,000개 기업들 중에서 상위 3%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우량주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 점수로 보면 100점 만점에 78점이면 그냥 보통 약간 우량한 주식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미국 전체 기업을 봤을 때 상위 3%에 들어가는
엄청난 초우량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냐 또는 지금 캐시가 많으냐 재무가 안전하냐 이런 것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업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초이스탁 US에 오시면 여러분이 무료로 다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싸냐 비싸냐에 대한 문제인데 적정 주가를 보면 현재 157달러보다는 약간 높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 가격이라고 하는 적정가라고 하는 페어밸류라고 하는 거는 분기마다 또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가격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적정 주가 나오는 요 영역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가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주가 추세는 좋은 기업이고 싼 기업인데 그럼 언제 살 거냐? 싸다고 생각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이후로도 뭐 주가가 한 30% 빠진다던가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기간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가 일명 뭐 보쳐 선다고 하잖아요. 뭐 한 1년씩, 2년씩, 3년씩 그냥 홀딩해서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들을 조금 뭐 확인해서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훨씬 더 그런 어떤 투자 심리에도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 싼 기업, 그 다음에 주가 추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인데 중장기가 지금 이제 횡보 쪽으로 지금 턴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완전 급락해서 많이 빠져 있다가 150달러 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지금 좀 올라와서 이제는 상향으로 가든지 하향으로 가든지 이렇게 딱 기로에 있는 그 정도 시점에 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향후 움직임들이 뭐 테슬라의 어떤 이제 방향성을 주가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방향성을 정하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셔도 여기 뭐 한 32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1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요 근처에 뭐 빠졌다고 사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고통스럽겠죠.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50% 정도 빠졌어. 그 다음에 300달러에 사셨던 분들은 1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다시 200달러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한 2달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수익률이 100%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급등했고 다시 또 지금 조정받아서 한 160달러 초반까지 지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윗선에 있는 이런 어떤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것과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딱 중간에 지금 와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분석해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이고 밸류도 나쁘지 않고 실적 성장도 유지가 되면 여기서 상승하로 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개별 기업만 봤을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또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런 성장주들은 더 많이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부 요인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개별 기업으로만 보자고 하면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이익과 그 다음에 향후 성장성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2020년도 끝났고, 2023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26% 늘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보통 자동차 산업들이 한 5%, 한 6% 이 정도 매출 성장을 하는 거에 비하면 이 매출액 사이즈 자체가 1,000억 달러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6% 성장한다는 거는 엄청난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주당 순이익은 한 10% 정도 성장하는데 내년도 실적을 보시면 내년도에는 매출과 이익이 올해보다 더 좋아져요. 그래서 2023년도에 약간 이익 쪽이 꺾였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매출 성장도 약 30%대, 그다음에 이익도 한 30% 이상 늘어나는 고성장을 내년까지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 개념에서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판단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재무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무 차트를 보면서 테슬라를 빠르게 재무 쪽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스탁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거기에 테슬라 또는 티커 TSLA 그렇게 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이 화면, 여기 있는 화면 똑같죠? 아까 제가 캡처해드린 화면, 이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재무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가운데 요 재무제표, 재무차트, 투자지표 다 무료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뭐 야후 파이낸스 가서 영어로 돼 있는 계정 과목 보지 마시고요. 여기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조회해 보실 수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이 재무차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면 숫자로 돼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요거를 차트로 쭉 그려서 추세로 확인할 수 있게 편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율이 올라가면 좋은지 떨어지면 좋은지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재무를 분석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 밑에 지금 눌러보시면 설명들을 다 붙여놨어요. 이 차트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좋은 거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입문자나 초보자라 하더라도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 10년 동안의 연간 차트로 보면 상당히 빠르게 이제 매출액하고 이제 이익이 올라온 고속 성장주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2023년치하고 2024년치는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6, 7% 매출액, 내년도에는 한 29% 정도. 그래서 향후의 성장도 꾸준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보면 이제 자동차 업계들이 이익률이 되게 낮은 편인데 한 자릿수 뭐 중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 기업이 마진율도 한 16%까지 올라와 있어서 매출액 성장과 함께 마진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익의 덩어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안전성 우리가 보통 체크하는 부분들 부채 비율 보니까 81%. 그러니까 보통 뭐 매우 낮은 거죠. 100% 미만이면. 그리고 저희가 요 밑에 몇 퍼센트 정도 낮으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다 써드렸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 153%.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뭐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ROE하고 PBR은 뭐냐면 이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ROE는 수익성의 개념이고 PBR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면 기업의 어떤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022년도가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때는 그전에는 파란색 차트하고 녹색 차트가 같은 방향으로 우상향 했잖아요. 근데 2022년도에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ROE는 21%에서 32%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PBR은 35배에서 8.7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스매칭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ROE와 가격이라고 하는 PBR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품질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한우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100g에 막 15,000원씩 막 이렇게 팔고 있는데 똑같은 건데 갑자기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뭐 타임세일 그래서 5,000원에 팔아요. 100g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막 덥석덥석 사서 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품질인데 싸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품질이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때는 좀 기업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얼마쯤이 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볼 필요는 있겠죠. 네, 요 운전자본 회전밀수라고 하는 거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매출 채권이 13일이니까 뭐 물건 팔면 금세 13일 만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리는데 인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나이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다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팔려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품 조달이나 또는 이거 실제로 선적하는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뭐 업체들이 발생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재고자산 회전수가 77일 정도니까 별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기마다 체크해서 어차피 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네, 이 회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영업활동 현금이 맨 위에 있죠. 네, 얼마죠? 147억 달러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네요. 순이익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회사가 보면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이제 흑자로 턴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요럴 때부터 사셔가지고 좀 장기로 보유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 전기차 투자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익이 턴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턴하면 걔가 선행지표로 먼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성장주인데 계속 적자 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조금 리스크하다. 그런 분들은 최소한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로 전환한 다음에 사시면 그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흑자로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좀 너무 빨리
오른 다음에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주가 수익 배수도 네,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뭐 지금은 한 30배 정도니까 뭐 많이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주당 순이익이 급증하고 반대로 주가는 떨어졌으니까 좋은 시기가 온 거죠. 그다음에 주가 순자산 배수도 10년치 대비했을 때 낮은 수준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주가 매출액 배수가 급등하기 직전에 2.6배였는데 이제 작년 말 기준이 4.78배였고, 네, 요거보다 더 떨어졌다가 이제 턴에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2021년도, 20년도 요럴 때들은 상당히 주가가 좀 비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도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뭔가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요런 이제 구조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률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마진율이 좋고 그다음에 뭐 리스크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 기업의 경쟁사, 뭐 배당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 경쟁사랑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결과 적정 주가 부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사는 사실 테슬라 외에 이제 전기차만 잡으면 뭐 니오도 있고, 뭐 리비안도 있고, 뭐 또 뭐 샤오펑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전기차의 매출액만 보자고 하면 테슬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 경쟁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그 뭐 내연기관 자동차, 이 회사들도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매출액 사이즈나 또는 시가총액 사이즈 이런 정도가 비교할 만한 애들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 기업을 저희가 이제 전기차의 경쟁사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산업을 바꾸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랑 도요타 이렇게 두 개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진단 점수로만 보면 테슬라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8점, 상위 3%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요타 54점이고 상위 한 30% 정도 차지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45점에 상위 40%니까 좀 이렇게 뭐 50점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중에서 테슬라가 성장주로서 뭐 훨씬 좋다. 도요타나 제너럴 모터스를 사실 거면 확실한 저평가 아니고는 굳이 좀 가격이 있는 밸류에서는 셋 중에 뭘 살 거냐 그러면 테슬라를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진단 점수로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률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도 성장률이 매출액이 이제 테슬라가 26%고 제너럴 모터스가 2.7%, 도요타가 한 8%. 그러니까 뭐 비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뭐 제너럴 모터스보다 뭐 테슬라가 거의 뭐 한 1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사이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 12개가 그걸 다 팔아야 테슬라 하나를 살 수 있다라는 정도로 테슬라의 가치가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높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요타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2,78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해고 왔는데 여기 이제 1,000억 달러잖아요. 이게 매출 사이즈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 시가총액 보면 이제 뭐 도요타보다도 한 3배 정도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성이, 테슬라가 올해는 1,000억 달러지만 내년엔 올해 말에는 뭐 한 1,260억 달러. 그다음에 여기서 또 30%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한 1,500억 달러 후반대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너럴 모터스가 1,600억 달러에서 2, 3%씩 늘어나고 있으면 대략 이 성장률만 보면 2025년도에는 매출액 사이즈로도 역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전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역전에 대한 가치, 성장에 대한 가치를 미리 지금 주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제너럴 모터스나 도요타 모터스보다는 훨씬 더 높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반대로 그 성장이 조금만 꺾여도, 왜냐면 성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밸류에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만 꺾이더라도 이 주가 하락폭이 제너럴 모터스나 도요타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아까 가격들이 있었잖아요. 예상치들. 그 예상치가 분기마다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가 테슬라의 어떤
향후에 어떤 주가 변동성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은 여러분 좀 확인하셔가지고 실적 나오면 요즘은 테슬라 워낙 큰 기업이라서 국내 언론사들도 뭐 10개 이상 기업들에서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다루기 때문에 영어 원문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정도만 충분히 보실 것 같고 요즘은 영어 원문 같은 경우에도 워낙 번역기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셔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상승률을 보면 S&P가 12% 정도 떨어졌는데요. GM이 23, 도요타가 24, 그러니까 비슷하죠. 근데 테슬라는 혼자 43% 빠졌어요. 되게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 테슬라가 되게 주가가 안 좋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5년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5년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가 압도적 1등, 923%, S&P가 51% 올랐는데 거기에 비하면 도요타나 GM은 6% 오르고 마이너스 3%예요. 그러면 S&P 500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토요타나 제네럴 모터스 사는 것보다 길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저평가돼서 재평가되는 그 구간에서 어떤 수익률들이 뭐 20, 30%씩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2자리 넘기는 지금 성장률로 보면 되게 한계가 있다. 그럴 바에는 S&P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고 S&P를 능가하는 성장률, 즉 뭐 매출이나 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20% 이상씩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S&P 500을 아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923% 올랐지만 과거 이제 고점 대비하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3분의 1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되게 심하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뭐 1년 이상 조정을 받아서 이제는 기간으로 보면 충분히, 그 다음에 가격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한 30% 성장하는 거에 대한 가격을 이제 주가가 반영하기 시작하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맨 앞에 이제 주가 움직임하고도 아마 맞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진단 점수가 이렇게 나오죠. 78점, 45점, 54점 이렇게 나오고 부족한 지점을 보면 이제 GM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매우 낮다. 아까 이제 GM은 매출액도 성장이 한 2%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료로 다 검색하실 수 있고 수익성도 낮고 토요타도 낮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압도적인 여기 산업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진단 점수에서도 바로 그냥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 점수를 확인하면 좋은 점이 개개인이 막 재무제표를 뜯어보거나 막 사업보고서를 찾아보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점수를 찍어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더라도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가 좋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배당. 네, 배당은 당연히 안 하겠죠. 뭐 당연히 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성장을 엄청나게 빠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배당으로 빼서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투자해야 될 때 돈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률이 뭐 한 10% 정도로 뭐 정체되거나 이러면 아마 그때 배당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고 일단 배당주로서는 뭐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주가 부분을 좀 챙겨보면요. 과거에 300달러일 때 수준에서는 적정주가보다 늘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단 한 번도 안 들어왔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300달러에서 빠져가지고 요 150달러 정도 됐을 때 요 시점 있잖아요. 요때가 이제 뭐 한 15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거든요. 요때 시점이 보시면 이게 적정주가 라인이거든요. 이게 하단 밴드 쪽인데 여기에 주가까지 떨어졌잖아요. 요런 시점들이 되게 좋은, 가격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가격들이란 거죠. 너무 싼. 그리고 얘가 이제 한 2달 만에 급등해서 이 꼭대기 지점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빠져서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요런 상태거든요. 요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적정 가격은 157달러고 예를 들어서 200달러가 넘어가면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에도 보면 고점이 한 220달러, 210달러 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정도 되면 또는 이제 매우 고평가는 265달러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하면 260달러까지도 가겠지만 한 200에서 260달러에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것. 반대로 150달러 전후까지 떨어지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일단 큰 틀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정주가라고 하는 이 움직임들은 기업의 가치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가는데 저희가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의 내용들을 봐서 그 다음에 내년도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올해 연말 데이터하고 내년도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190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이 되고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35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190달러를 하더라도 내년도를 보면 235달러가 그러니까 페어밸류,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비싼 가격이 아니라 요격이기 때문에 좀 싸게 가는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조정을 받거나 하면 한 150달러에서 뭐 요 정도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좀 이렇게 분할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에 들어온다. 이 성장한다는 과정에서. 그래서 성장률이 분기마다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영상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는 시점에 따라 좀 다른 이제 아마 다른 느낌들이 있으실 건데 꼭 그 성장률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테슬라 우량주 사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